자, 보십시오. 이번 특강의 목적은 여기 과거를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좀 아니에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과거 가설이 문제예요. 예를 3학년들한테는 내가 과거 기출문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온 학생들은 좀 그리 못했을 텐데요. 알다시피 과거 기출문제 100% 서술형입니다. 근데 서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에 뭐 보면 좀 굉장히 극혐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객관식 문제랑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객관식 문제의 기억, 뭐뭐의 비율은 뭐 2대1이다에 대해서 OX 하잖아요. 그럼 그 비율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친 거예요. 비율값을 우리가 진짜 뭐 하면 되는 거죠. 뭐만 더 있습니까? 근데 다른 부분은 원자의 구조라든지 뭐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럭저럭 뭐 견뎌낼 수는 있는데 이 양적 관계 문제 들어가면 이제 많이 박살나네요. 특히 여러분 과거 가서 좀 좋은 성적을 얻고 싶다, 뭐 1, 2등급 얻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양적 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능에서 1, 2등급 가는 게 양적 관계 문제인데 동시에 과거 내신에서 역시 1, 2등급 가는 건 양적 관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하는 소리가 그런 아까 말했지만 86점 받은 친구보다 못 받은 학생이 하는 소리가 양적 관계 아니면 내 님 이겼을 텐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양적 관계 문제 빼고 시험 친 경우 어디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뭐뭐만 빼고라는 그런 전제로는 안 맞는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체 반응의 양적 관계 문제에서는 질량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분자량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개수가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분자의 개수 n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게 뭐다? 분자의 개수 n은 그 질량을 기체의 분자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부피가 나온대요. 온도함이 같다면 기체의 부피는 어디에 나눌까 하면 분자의 개수에 두개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부피가 나오면 뭐도 나와야 됩니까 하면 밀도도 나와야 되겠죠. 똑같은 질량이면 밀도하고 부피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관계식을 알아달라 하니까 우리가 기체 반응 양적 관계를 품에 있어서 정식으로 풀자면 어떤 반응일 것인지 유추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식으로 풀 때는. 근데 이 반응은 이런 반응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은 훨씬 더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즉 하다못해 최소한 왜 그런지는 몰라도 서술형은 왜 그런지 몰라도 답은 적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주 나오는 일련의 화학 반응을 몇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를 통해서 2C 되는 반응의 대표적인 예이네요. 수소하고 F2 반응에서 두 개의 HF 되는 이 반응이 대표적인 1대1대 2가 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A 플러스 2B를 통해서 2C 되는 이 반응일 것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A 플러스 B를 통해서 2C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오늘 여러분 맨 처음 풀어야 될 게 2A 플러스 B를 통해서 2C 되는 이런 반응이네요. 이 반응의 대표적인 거 아마 중학교 때 가장 많이 봤던 것은 두 개의 수소하고 한 개의 산소 반응에서 두 개의 수증기 만드는 반응인데요. 이건 고등학교에서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너무나 간단해서요. 반면 질소하고 산소 반응에서 두 개의 NO2를 만들겠습니다. 산소가 두 개 들어가야 되겠고요. 반면 N2 두 개하고 O2 반응에서 두 개의 N2 아산화질소 만드는 반응이 있겠네요. 그리고 한 3, 4년 전부터 계속 각각밖에 많이 나오는 것이 두 개의 SO2 플러스 O2 반응식에서 두 개의 SO3 되는 반응이 되겠다고요. A 플러스 3B를 통해서 2C 되는 반응. 아마 이거는 거의
질소 3개의 수소를 시켜서 2개의 NH3 되는 방인데요.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은 그래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정답률 25%짜리 A 플러스 2B를 통해서 1C 나오는 거, 질소 2개의 수소 통해서 N2H4 하이드로진 나오는 거, 정답은 개박살나는 이런 것들이죠. 분자량을 한번 써볼까 싶습니다. 수소 분자량 2고요. F2 분자량은 38이에요. 원자량 19짜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반응하면 40의 질량이 나옵니다. 20짜리 2개 40 나옵니다. 1대 19대 20의 질량비로 반응하는 건 HF 만드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수소산소 반응에서 수증기 만드는 건 워낙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반응 질량비 1대 8대 9 많이 보셨죠? 반면 이 두 반응은 아마 여러분들이 1대 2대 1로 나오는 반응의 한 50%는 이 두 반응에 대해서 제시받을 겁니다. 질소 분자량 28이고요. 산소 분자량 32인데요. 그게 두 개인데요. NO2 분자량은 46입니다. 46짜리가 두 개 있겠습니다. 반면 28짜리가 두 개 있네요. 산소 32예요. N2O 아산화질소라 불러주는 거예요. 또는 뭐 일산화이질소라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얘의 분자량은 44입니다. SO2하고 O2, SO3의 분자량 관계, 질량 비율 관계는 4대 1대 5 나옵니다. SO2의 분자량은 64인데요. 64를 2M이라 해볼게요. 산소의 분자량은 30인데요. 얘는 M이라고 해볼게요. SO3의 분자량은 80이에요. 2.5M 됩니다. 아마 어제 기출문제 풀면서도 요 놈에 대한 정보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질소 수소 반응에서 암모니아 14대 3대 17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소 수소 반응에서 하이드로진이 나오는데요. 28, 4, 32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말했다시피 원래 문제 풀 때는 이런 반응이 있게라고 유추해서 푸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왜 저 반응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특히 질소 분자가 28이 있습니다. 28이 있기 때문에 얘의 약수 7짜리 어떤 기체 질량을 7g 단위로 준비했대요. 14g 단위 준비했대요. 28g을 준비했대요. 짜르시 질소입니다. 그래서 저거 질소 들어가는 반응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저도 마찬가지요. 저 반응이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닦아 넣어서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요. 물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답을 풀고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한번 풀어보라 뜻에서 가능한 반응을 소개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눠줄 때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2013년도 실시했던 아마 9월 모의고사로 기억되는데요. A, B 반응에서 2C가 되는 반응이에요. 표는 반응물 A, B의 질량비를 다르게 해서 수행한 실험 결과입니다. 반응 전과 후에 존재하는 물질의 질량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실험 1에서 반응 A가 모두 반응했답니다. 실험 1을 준비해봤습니다. 거의 이런 문제 나오면요. 일단 이렇게 쓰고 시작하십시오. 반응 전에 얼마 정도 반응했어? 반응 후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적 관계는 기본적으로 저 패턴인데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쌤하고 특강 가면 아마 약산의 강경기 붙는 그런 과정에서 반응 전에 얼마 이렇게 반응했으니까 나중에 얼마. 화학 평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 평형할 때도 반응 전에 얼마, 반응해서 반응 후에 얼마. 그래서 나중에 비율값을 찾는 매번 저 패턴이에요. 화학 반응은요, 화학은요 양적 관계가 그 꽃이에요. 원자의 구조를 밝히는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쿼크를 밝히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화학 제품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빨리 나올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원료 대비 많은 비율로 만들 수 있는지, 수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화학이에요. 돈 되는 거는요. 그래서 실험 전에 반응 A하고 B의 질량비를 1대 2의 질량비로 주었는데요. A가 전부 반응하고 남아있는 생성물의 질량비는 10대 11로 남아있답니다. B하고 C가 10대 11로 남아있답니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첫 번째, 반응 후 총 질량이 얼마나 됩니까? 라면은 10하고 11 합해서 21로 세팅할 수가 있다. 21로 세팅할 수 있다. 그 말은 2번 반응 전도 총 질량은 21로 세팅할 수 있겠다. 지금 조사를 좀 뺐습니다만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해서 일본어 소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응 전의 총 질량이 21이니까 그 21을 1대 2로 나눈다면 7대 14로 쓸 수 있겠다. 3번. 그렇다면 얼마 반응해야 됩니까? A가 전부 다 반응했으니까 7g이 전부 소모됐겠습니다. 10g 남았답니다. 4g이 소모됐겠네요. 7g, 4g 소모됐으니까 11g이 생성이 됐겠네요. 이렇게 4번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7대 4대 11의 질량비로 반응한대요. 어디서 많이 보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이놈입니다. 아산화질소 만드는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퀘스천. 실험 2에서 A 대 B를 X 대 Y로 준비했대요. 그런 뒤에 B가 전부 반응한 뒤에 A하고 C가 1대 2로 남았다면 처음에 공급된 X 대 Y, 처음의 질량비는 몇 대 몇입니까? 의 질문입니다. 똑같이 쓰죠. EA 플러스 B를 통해서 2C가 만드는데 반응 전에 얼마 정도 반응하고 반응 후에 하겠습니다. 반응 후에 남아있는 A하고 남아있는 C가 1대 2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1대 2로 남아있답니다. B는 더 이상 없다고 하네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반응이 7대 4대 11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7대 4대 11의 비로 반응하게 하겠습니다. 7대 4대 11의 반응비로 7대 4대 11의 반응비로 세팅하겠습니다. 아무래도 7, 4, 11 하니까 뭐 이 비율하면 이거를 정수비를 조금 더 쉽게 하려면 14대 8대 22로 하면은 정수비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14소모, 8소모, 22 생성을 말입니다. 그래서 1대 2라고 했으니까 22대 11이겠네요 라고 세팅할 수가 있겠죠. 최종적인 질문이에요. 7번 14g 소모하고 11g 남았답니다. 25가 있었겠습니다. B는 8g이 전부 소모됐겠네요. 예, 7번 답 X 대 Y는 얼마? 25대 8이에요 라고 쓰시면 되죠. 방금 얘기했던 것을 조사를 붙여가지고 쭉쭉쭉 쓰는데 과거 기출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X 대 Y가 얼마입니까? 라고 이 퀘스천이 나오기 중간 단계를 쓰는 거예요. 중간 단계. 퀘스천 1 하면서 이 반응의 질량비는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까? 퀘스천 1 이해되셨습니까? 퀘스천 2 하면서 뭐 남아있는 질량비가 1대 22로 한다면 얘네들 질량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퀘스천 2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를 보기 기억, 니은, 이것에 대한 중간 단계를
그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라고 B를 주는 거죠. 이게 바로 기출 문제예요. 내신 문제예요. 아직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 퀘스천이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따라와 주십시오. 오늘 수업했던 거 동영상 계속 모두 동영상 녹화 끊어놓게 했습니다. 단톡방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놓을 테니까 자주 봐주십시오.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 했습니다. 일단 저 얘기 먼저 정리하세요. 저걸 말로 적을 수 있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 문제 해결된 것 같습니까? 네. 다 듣기 힘들다 하면 뭐 동영상에서 나중에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카메라를 하나씩 찍어 가십시오. 자, 그 다음 문제는 탄화수 연소 반응인데요 해봤습니다. 이번 때는 내가 문제를 한 번씩 좀 봐주십사라고 했습니다. 뭐 풀 수 있든 어떤 간에 문제가 어떤 것을 질문하려고 하는지 그걸 좀 봐달라고 했는데요. 탄화수가 있었고 산소가 있었습니다. 이걸 완전 연소시켰어요. 탄화수는 완전히 다 산화되고 다 소모됐고요. 일부 산소가 남아있는 그리고 발생한 것은 이산탄소와 수증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뭡니까 하면 반응 전의 전체 몰수하고 반응 후의 전체 몰수가 뭐해? 같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이걸 먼저 이해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우리가 탄화수소를 산소와 연소시키면 이산탄소와 수증기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지금 수증기가 됐습니다. 온도 압력이 같은 상태에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기체 분자의 전체 몰수가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탄소의 개수가 N개라고 했습니다. N이었네요. 그럼 뻔하게 이산탄소도 M개 나오겠죠. 수소의 개수가 N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증기는 2분의 N개가 나올 것이겠습니다. 반응 전기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당연히 같았어야 되겠고요. 산소 원자가 2M의 산소 원자, 산소 원자가 2분의 N개의 산소 원자가 있습니다. O2 분자로 따진다면 2M 플러스 2분의 N개의 절반에 해당하는 O2 분자가 되겠습니다. 반응 개수는 앞에 1이네요. 반응 전후의 분자의 총수가 서로 같다고 합니다. 1 더하기 2분의 2M 플러스 2분의 N은 M 더하기 2분의 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1 플러스 M 플러스 4분의 N은 M 플러스 2분의 N입니다. 결국엔 탄소 원자의 개수 M하고는 상관없이 N이 4이면 요거 도망가서 N이 4이면 반응 전에 반응 후에 구성 분자의 총수는 서로 같습니다. 반응 전후의 분자의 총수는 같습니다. 일반으로 내가 탄화수소에 대해서 한번 쭉 리스트 한번 적어줬을 때 이런 얘기들도 한번 했었을 것 같은데요. CH4입니다. 산소 반응시켰습니다. CO2하고 H2O 나오겠네요. 탄소 한 개니까 이산탄소 한 개, 수소 4개니까 수증기 2개.
산소 원자 두 개, 네 개니까 2 쓰겠습니다. 반응 전에 3, 반응 후에 3 서로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C2H4 요 놈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요게 산소 반응시켜서 CO2하고 H2O 만들게요. 탄소 원자 2개니까 이산화탄소 2개요. 수소 원자 4개니까 수증기 2개요. 산소 원자요 4개, 2개, 합이 6개니까 셋 되겠습니다. 결국엔 4분자하고 이쪽도 4분자가 서로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C3H4가 3개의 O2와 반응해서 CO2하고 H2O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일 것이겠습니다. 탄소 원자 3개래요. 수소 원자 4개래요. 산소사를 보면 6개, 2개, 8개니까 4개 됩니다. 결국엔 5는 5하고 같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질문사항은 무엇입니까? 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탄소는 M개입니다. 수소는 4개입니다. 요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M 플러스 4분의 N개 이렇게 되겠죠? 수소 원자 4개니까 이쪽엔 1이네요. 이렇게 O2 반응시키면 CO2 M개하고 H2O는 2개의 H2O가 생깁니다. 이해됐습니까? 요놈이 반응 전에 Xg이 있답니다. 이산화탄소는 반응 후에 3.3 Xg이 있답니다. 탄소 원자의 질량이, 탄소만의 질량이 갑자기 증가했을까요? 그렇진 않겠네요. 따라서 요 분자 속 Xg 속에 들어있는 탄소만 질량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탄소 원자 10이니까 12m 플러스 4분의 12m이 요거는 요놈 분자 속에 들어있는 탄소만의 질량비를 뜻하는 바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요게 뭐라고? CmH4 중 탄소만의 질량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얘한테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CO2가 3.3Xg 있었는데요. 이산화탄소 속에 들어있는 탄소만의 질량비는 얼마입니까? 하면 알다시피 4,4분의 12가 되겠죠. 4,4분의 12 뭐라고? CO2 중 탄소만의 질량비예요. 결국엔 탄화수소 속에 들어있던 탄소의 총 질량과 이산화탄소 속에 들어있던 수소의 탄소의 총 질량은 어찌해야 됩니까? 같아야 되겠네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하면 요 M의 몇 개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M은 얼마다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X는 양변에서 XX 사라져요. 3이요. 다시 한번 더 나옵니까? 다시 한번 나옵니까? 시간 더 들 테니까 요 3이 나오는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문 위에 왔자 저희 문 닫고 이렇게 쏘게
M3 나옵니까? M3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질량 보존 법칙을 응용해서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문제 컨셉 어떻게 잡느냐 하는 부분이야. 물론 이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분자의 총수가 같다면 수소 원자가 4개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시험 문제 더 간단히 풀 수 있겠죠. 자주 언급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므로 19번 문제는 탄소 3개, 수소 4개짜리가 O2 산소와 반응해서 CO2 3개하고 H2O 2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소 4개를 소모하는 이런 과정이에요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예. 요 놈이 Xg 있었어요. 산소는 4Xg 있었네요. 보다 반응 전에 하겠습니다. 어차피 비례식이기 때문에 X 대신에 우리가 적당한 숫자를 쓰면 편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적당한 숫자는 얘 분자량에 해당하는 40g을 세팅할게요. X는 40이라고 세팅할게요. 그럼 Y는 4X니까 160g인데요. 다시 산소는 4X에서 160g인데요. 산소 분자는 32예요. 그래서 5몰이에요. 얘는 1몰계고요. 결국엔 Y 총 몰수는 1몰, 5몰 해서 합이 6몰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되겠나요? 이게 반응 전의 세팅 상황입니다. 그럼 뻔하게 반응 얘 1몰 소모시키면 4몰 소모될 거예요. 생성된 게 3몰 생성되겠고요. 생성된 게 2몰 생성되어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후에는 탄소는 더 이상 없고 O2가 1몰계 남았어요. 이산화탄소는 3몰계 있지요. 수증기는 4몰계, 2몰계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고 반응 후에도 총 6몰계로 Y몰계만큼 있어요가 세팅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퀘스천들이 나오네요. 퀘스천 기억입니다. CmHn 1몰이 연소되면 H2O가 몇 몰 만들어진다? 2몰이 만들어지죠? 보다시피 H2O는 모두 다 2몰이 만들어져요. 수소 원자가 4개 있을 때. 기억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H2O가 3몰 만들어져야 했으니까 아니요 2몰입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질문 던져놓고 나면 여타다수소의 분자식이 뭐예요? 라는 게 퀘스천 1이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어?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거라고요. 연소 H2O의 몰수는 했습니다. 연소 H2O 몰수는 2몰이지 않습니까? 세팅한 거에 대해서, 그지? 요 2몰이라는 놈은 X의 0.4보다 0.4 Y네요. Y보다 작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X 40g으로 요 놈은 1몰로 세팅하고 그래서 Y가 6이에요. Y가 6이거든. 2몰이고 2.4보다 작다가 맞죠? 하겠습니다. 뭐 과거의 기출문제라면 그렇지? Y의 몇 배입니까? 라는 식으로도 질문 나올 수 있겠죠. 그지? 이거 연소 Y 산소의 질량을 냈습니다. O2가 지금 1몰계 남았습니다. 그지? 그지? 남은 산소 남은 O2는 1몰계이고요. 1몰계라는 것은 32g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뭐래? 0.8x이니까 그래. x가 아까 얼마였지? 40이었잖아. 예. 딱 기가 막히게 잘 맞죠? 근데 왜 Y가 6이었죠? 반응 전에 총 몰수를 Y몰이라 했습니다.
요놈을 40을 준비해갖고 1몰을 준비했거든요. 얘 4x를 했어요. x가 40이었으면 4x면 160이고요. 산소 분자량이 32예요. 그래서 5몰이에요. 그래서 1몰, 5몰 반응 전에 6몰, 토탈 y를 6몰 준비했어요. 이건 꼭 40을 세팅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만 숫자적으로 볼 때 1몰 세팅하는 게 아무래도 개수가 좀 편하겠죠. 진짜. 자, 다시 시간 줄 테니까 정리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2013년도에 실시했던 수능 문제로 보이는데요.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A2, B2 기체를 반응시켜서 생성물 X를 만들고 있는데요. 원하는 기체가 전부 다 반응하고 있대요 하고 있습니다. 1대 3몰을 그리고 2대 2몰을 넣었습니다. 반응총에서 6cm가 됩니다. 어차피 기체의 부피는 분자의 개수에 비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4몰계로 기체의 부피가 8cm에 해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7cm에 해당하는 것은 나중에 3.5몰계가 된 거고요. 나중에 6cm가 된 건 당연히 3몰계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반응가는 응용했습니다. 반응가는 A2하고 B2 반응에서 미지생성물 X를 만들다 했습니다. 아직 개수 안 썼습니다. 뭐 small a, small b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A2하고 B2가 1몰 대 3몰이 반응 전에 있었습니다. 얼마 정도 반응했는지 모르지만 반응 후에는